김진 앵커님, 그런 얄팍하기 딱이 없는 지식으로 감히 진화심리학을 가르치시겠다고요? 진화심리학 전문가 이덕화에게 혼날 준비는 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3분도 안 되는 이 쇼츠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제6탄, 진화심리학적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고? 예쁜 여자를 포착한 남자가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고개까지 돌렸어. 김진 앵커에 따르면 이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에는 진화심리학적 이유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진화심리학이 온갖 사회학을 정당화한다고 비난받고 있는데 김진 앵커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어. 대단히 애매하고 골치 아픈 개념인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 이 영상에서 자세히 파고들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설명과 정당화를 마구 짬뽕하거나 설명에서 정당화로 마구 점프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점에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 과학 영역의 명제에서 출발하여 도덕 철학의 명제를 함부로 이끌어내면 안 된다는 경고지. 인종주의의 이면에는 진화심리학적 이유가 있겠지. 외부인 혐오 기제가 진화했다고 보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많아.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우리와 남으로 나누고 남을 우리보다 경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적대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지. 외부인 혐오 기제가 진화했다면 인종주의가 정당화되니? 인종주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인 혐오 기제 가설을 확실하게 반증해야 하니? 강간 실행 기제 가설을 지지하는 진화심리학자들이 있어. 남자가 여자를 임신시키기 위해 때로는 강간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지. 강간 실행 기제가 진화했다면 강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니? 강간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간 실행 기제 가설을 확실하게 반증해야 하니? 갑질 기제가 진화했다고 믿는 진화심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을걸? 근력이든 사회적 권력이든 예쁨에서 생기는 권력이든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야. 갑질 기제가 진화했다면 갑질을 마음껏 해도 되는 거니? 갑질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우선 갑질 기제 가설을 확실하게 반증해야 하니? 김진 앵커에 따르면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예쁜 여자에게로 고개까지 돌아가는 것은 큰 소리가 났을 때 고개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났을 때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 경우에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듯이 예쁜 여자를 자세히 감상하기 위해 남편이 고개까지 돌려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두 사례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내면 남편이 아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지. 위험 사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해관계 충돌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 반면 예쁜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사례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두드러지지. 예쁜 여자와 눈이 맞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큰 손해를 보기 쉬우니까. 김진 앵커가 큰 소리 사례와 예쁜 여자 사례가 똑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거야. 둘 다 의지와 상관없는 자동 반응이라는 점이 똑같다고 한 거였어. 의지와 관련하여 두 사례가 비슷하긴 하지. 하지만 김진의 생각과는 반대 방향이야. 예쁜 여자가 보여도 10분 동안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1억을 준다고 하자. 1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 큰 소리가 들려도 10분 동안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1억을 준다고 하자. 1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 김진 앵커님, 이런저런 의지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서 논문으로 발표해보세요. 예쁜 여자가 보이면 남자의 고개가 사실상 100%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입증해보세요. 큰 소리가 들리면 남자의 고개가 사실상 100%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입증해보세요. 노벨 자동학상이나 노벨 무의지학상을 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진 앵커처럼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여서 무언가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 이것이 진화심리학이 도덕적으로도 비난받는 이유들 중 하나지. 하지만 김진 같은 방구석 진화심리학자들의 말만 듣고 진화심리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냐. 진화심리학을 비난하고 싶다면 전문 진화심리학자의 주장을 비난하라고. 방구석 진화심리학자의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SCI나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린 진화심리학 논문의 주장을 비난하라고. 김진의 3단 논법은 대충 이런 것 같아. 대전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소전제. 예쁜 여자가 보일 때 남자의 고개까지 돌아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결론. 남자의 고개까지 돌아가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예쁜 여자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김진의 두 번째 전제는 고을 때리기 짝이 없어. 이번에는 불가항력을 끌어들여서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대전제에 대해 살펴보자.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불가항력을 끌어들이면 도덕 철학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
우리가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 있니? 양자역 학적 우연, 즉 근본적인 수준의 우연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우연이야. 인간이 특정한 우연적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우주적 차원의 근본적 우연이 아니지. 물리법칙의 수준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악행들이 불가항력적 사건이라고. 불가항력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이 면제된다면 인간의 어떤 악행도 비난할 수 없게 되지. 근본적 물리법칙의 수준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떤 사이코패스가 심각한 악행을 밥 먹듯이 실천하면서 산다고 하자. 그 사람의 유전적 구성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이코패스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몽땅 면제해 주어야 하니? 그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 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유전적 구성이 도덕성에 지독하게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선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니? 우연과 필연, 자유의지와 물리법칙, 자유의지와 생물학 법칙의 관계는 김진 앵커처럼 아주 손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김진의 어설픈 의지 개념에서 출발하면 도덕 철학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과학이 의지 개념 자체를 해체해버렸어. 도덕 철학을 제대로 하려면 원인 개념과 책임 개념의 관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내가 도덕 철학이나 법 철학에서 불가항력 개념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야. 작은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단 한 명밖에 없는 의사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서 육지로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하자.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것이 뻔하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음주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자. 이럴 때 불가항력 개념을 써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해줄 수도 있겠지. 이건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법칙을 끌어들인 불가항력이 아니야. 유전적 필연을 끌어들인 불가항력도 아니야. 음주 수술 말고는 환자를 살릴 대안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에서 불가항력이었던 거지.